며느리가 몰래 제 약통에 수상한 가루를 섞는 순간 백구가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순하디순하던 아이가 그렇게까지 흥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아들도 몰랐던 며느리의 과거를 하나씩 알아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른 아침 달구는 소리에 눈을 뜨면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68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지죠. 남편 없이 혼자 지낸 지도 벌써 3년째인데 이제야 이 조용한 시골집에서의 삶이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백구야, 일어났니? 침대 옆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백구를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12살이 된 이 아이는 남편과 제가 함께 키운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긴 털에 검은 점이 콧등에 있어서 남편이 백구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벌써 그때가 그리워집니다. 오늘도 산책할까? 백구는 산책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이 녀석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죠. 농촌 마을이라 이웃집과도 제법 떨어져 있는데 백구가 없었다면 정말 적막했을 거예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영호라는 이름이 떠오르니 가슴이 뛰었어요. 서울에서 사업하는 외아들이 요즘 연락이 뜸해서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영호야?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 엄마는 괜찮다. 백구도 잘 있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니? 요즘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 전화 너머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조금 더 들뜬 것 같기도 하고 어딘지 어색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야? 혹시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재혼을 하게 됐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호가 5년 전에 이혼한 후로 혼자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재혼 소식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아들이 행복해진다면 좋은 일이지만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재혼, 언제부터 만났던 사람이야? 엄마는 처음 듣는데. 그게 몇 달 전부터 알게 된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한 건 당연히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옆에서 백구가 제 표정을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은주 씨. 제 새 아내가 서울 생활이 힘들다고 하셔서 잠시 시골에서 지내고 싶어 하세요. 엄마 집에서 함께 지내도 될까요? 이번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도 갑작스러운데 신혼부부가 시골로 내려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 리 없는데. 영호야, 신혼인데 굳이 엄마 집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너희들끼리 조용히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은주 씨가 시골 생활을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며느리라니. 더구나 신혼 시절의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간절하게 부탁하니 거절하기도 어려웠어요. 언제 내려올 예정이니? 이번 주말에 인사차 한번 다녀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내려고 해요. 백구가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더니 뭔가 불안한 듯 낑낑거렸어요. 이 녀석은 언제나 제 기분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그럼 엄마가 방도 정리해 놓고 기다릴게. 고맙습니다, 엄마. 은주 씨도 엄마 뵙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하듯 다가왔습니다. 백구야, 우리 집에 새 가족이 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백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 녀석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항상 먼저 알아차렸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도 뛰어났어요. 며칠 뒤부터는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새로운 가구도 몇 개 장만했어요. 그런데 백구가 유독 그 방 앞에서 서성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니? 백구야, 무슨 일이야? 평소 같으면 제가 부르면 바로 달려오는 백구가 그날은 방문 앞에서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주말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어요. 특히 백구의 이상한 행동을 보니 더욱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드디어 영호와 은주가 도착했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자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현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평소에는 손님이 와도 그냥 꼬리만 흔들며 반가워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영호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그 옆에 잘 차려입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제법 크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으며 웃는 모습이 상냥해 보였거든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영호가 달려와서 제게 안겼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여서 마음이 놓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주입니다.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백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멍. 평소에 본 적 없는 백구의 모습이었어요. 털을 바짝 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은주를 향해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백구의 목줄을 잡았지만 이 녀석은 계속해서 으르렁거렸어요. 백구야, 왜 그래? 조용히 해. 어머, 이 개가 저를 싫어하나 봐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입과 달리 눈에는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이상하네. 백구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미안해, 은주야. 이 녀석이 평소에는 정말 순해. 영호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저도 백구의 행동이 당황스러웠어요. 12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사나운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마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친해질 거예요. 은주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백구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도
백구는 계속 은주를 경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이 오면 다가가서 만져달라고 했는데 오늘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감시하듯 지켜보기만 했어요. 우리 은주 씨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엄마. 오늘 저녁은 은주 씨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엄마가 할게. 첫날인데 손님을 어떻게 부려? 어머님,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함께 지낼 건데 미리 어머님 취향을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은주의 말은 듣기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거든요. 첫 만남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며느리가 과연 자연스러운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백구는 부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은주가 요리할 때마다 낑낑거리며 불안해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백구는 부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백구가 정말 예민하네요. 혹시 아픈 데라도 있나요? 은주가 걱정하는 듯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진심보다는 짜증이 더 느껴졌습니다. 아니야, 건강해. 아마 새로운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저녁을 먹으면서 은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서 시골 생활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호와 만난 지는 6개월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영호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그래, 고맙다. 영호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엄마도 기뻐.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계속해서 백구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이 녀석은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은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 방을 배정해 줄 때도 백구는 따라다녔어요. 은주와 영호가 들어갈 방 앞에서 또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야, 그만해. 제가 꾸짖자 백구는 멈췄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 방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걔가 방해되면 밖에 묶어두셔도 돼요. 은주의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는 12년간 집 안에서 지냈는데 갑자기 밖에 묵자니요. 아니야, 괜찮다. 백구는 가족이야. 며칠 지나면 적응할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이 녀석의 직감은 항상 정확했는데 오늘 같은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새벽녘 백구의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 앞에서 뭔가를 경계하듯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일어나려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걸어가는 소리였어요. 은주인 것 같았는데 새벽에 왜 돌아다니는 걸까요? 백구는 더욱 신경질적으로 낑낑거렸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지만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백구의 반응만큼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경계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은주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백구의 행동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아침 식사 후 은주가 갑자기 제 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혈압약과 관절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걸 영호가 말해줬나 봐요. 응, 먹고 있어. 빼먹지 않고 잘 먹고 있다. 그런데 어머님 혼자 계실 때 깜빗기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챙겨드릴까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챙겨준다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서도 잘 챙겨 먹었는데 굳이 남이 챙겨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괜찮다, 은주야. 엄마가 알아서 잘 먹을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영호 씨도 어머님 건강 걱정하시거든요. 은주는 고집스럽게 자신이 약을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부터는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은주가 백구를 자꾸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백구가 집 안에서 털이 많이 빠져요.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고요. 백구는 원래 집 안에서 지내는 애야. 갑자기 밖으로 내보내면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래도 위생상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낮에만이라도 밖에 있으면 어떨까요? 결국 영호까지 나서서 백구를 낮에는 마당에 있게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밖에 나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목줄을 채우고 나가려고 하면 방 안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상하네. 백구가 왜 이러지? 영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저는 백구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이 녀석은 집 안에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제가 먹는 약이었어요. 은주가 챙겨주기 시작한 후로 자꾸 졸음이 왔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졸리지? 평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편이었는데 약을 먹고 나면 금세 골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님,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은주는 그럴듯한 설명을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제 몸은 제가 제일 잘 아는데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주의 행동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잠들고 나면 혼자서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문득 깨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서랍을 뒤지는 듯한 소리도 났습니다. 백구는 그럴 때마다 제 방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경계했어요. 평소 같으면 모른 척하고 잠들었을 텐데 요즘은 백구 때문에 자주 잠이 깨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백구는 제게 달려와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뭔가를 호소하는 듯 했어요. 이 녀석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느 날 오후, 은주가 혼자 나간 사이에 영호와 둘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영호야, 은주 씨는 평소에 어떤 일을 했니? 회사 다녔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영호조차 은주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6개월 사귀고 결혼했다는 게 너무 성급한 것 아닐까요? 혹시 은주 씨 가족은 만나봤니? 아니요, 가족이 없다고 해서. 혼자 지내왔대요. 뭔가 의심스러웠지만 아들에게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백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은주가 부엌에 가면 따라가서 지켜보고 제가 약을 먹을 때도 옆에서 짖었어요. 이 개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정말 신경 쓰여요. 은주의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어갔는데 이제는 대놓고 짜증을 냈어요. 백구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짖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백구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백구가 은주를 경계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이 녀석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약을 먹고 잠들려는데 백구가 계속 지저댔어요. 평소보다 더 절박한 소리였습니다. 백구야, 조용히 해. 왜 그러니?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은주가 제 약에 뭔가를 섞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부터 백구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밤 10시면 제 침대 옆에서 잠들던 백구가 요즘은 계속 방문 앞을 서성거렸어요. 백구야, 왜 잠을 안 자니? 백구는 제게 와서 다리를 긁으며 뭔가를 호소했습니다. 12년을 함께 지낸 이 녀석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예민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밤, 저는 일부러 약을 먹은 척만 하고 잠든 채로 있어 봤습니다. 은주가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싶었거든요. 밤 12시쯤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 은주가 슬리퍼를 손에 들고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백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멍. 은주가 부엌 쪽으로 향하자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어요. 마치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쉿, 백구야. 어머니 깨신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짖으며 부엌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슬며시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은주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백구, 조용히 해. 왜 이러는 거야? 은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건계속 백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며 은주의 주위를 맴돌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백구가 짖는 타이밍이 언제나 은주가 부엌에 갈 때였다는 걸. 특히 제가 먹을 약이 있는 찬장 근처에 갈 때 더욱 심하게 짖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부엌을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지만 제 약통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어라, 이상하네. 분명히 찬장 맨 오른쪽에 둔 기억이 있는데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통 뚜껑도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백구가 제 옆으로 와서 약통을 킁킁 냄새 맡더니 갑자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듯이 말이에요. 백구야, 무슨 냄새가 나니? 그때 은주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직 이른데. 응, 물 좀 마시려고. 은주의 시선이 제가 들고 있는 약통으로 향했어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약은 아직 안 드셨죠?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내가 먹을게. 그런데 은주가 갑자기 제 손에서 약통을 가져갔어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면 실수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정확히 해드릴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은주가 유독 약에 집착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약을 먹은 척하고 실제로는 베개 밑에 숨겨뒀어요.
밤 11시쯤 예상했던 대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또다시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백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백구를 따라가 봤어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니 부엌에서 은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약통을 열고 뭔가 작은 봉지에서 가루를 꺼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루를 약 안에 섞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백구의 경고가 맞았던 거예요. 은주가 정말로 제 약에 뭔가를 넣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치자 은주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손에는 여전히 약통과 알 수 없는 가루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내가 묻는 거야. 내 약에 뭘 넣고 있는 거야? 은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이거요? 비타민이에요. 어머님이 영양이 부족하실 것 같아서 몰래 넣어드리려고. 비타민, 그럼 왜 몰래 해? 당당하게 주면 되잖아. 어머님이 싫어하실까 봐서요. 약을 많이 드시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말은 그럴듯했지만 은주의 눈빛에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백구가 그 가루 봉지를 보고 낑낑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몰래 하는 건 좋지 않아. 앞으로는 미리 말해줘. 네,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은주를 믿을 수 없었어요.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제 약에 뭔가를 넣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심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저는 그 가루가 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은주가 버린 봉지를 몰래 주워서 냄새를 맡아보니 쓴맛이 나면서 묘한 냄새가 났어요. 백구에게 살짝 냄새를 맡게 해보니 이 녀석이 즉시 고개를 돌리며 피했습니다. 분명 이상한 물질이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백구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녀석이 계속 경고해 줬는데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은주가 주는 약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먹은 척만 하고 나중에 몰래 버렸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며칠 전까지 있던 졸음과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백구도 제가 더 이상 그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은주를 경계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주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제 약에 이상한 걸 넣었는지, 그리고 진짜 정체가 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백구가 이렇게까지 경계하는 데는 분명 더 큰 이유가 있을 거였으니까요. 은주가 제 약에 섞은 가루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날 면소재지에 있는 약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영호는 서울에 일 보러 갔고 은주는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어요. 백구야, 우리 나가자. 백구는 제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동네 약국에 도착해서 약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런 가루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주워뒀던 봉지를 내밀자 약사 선생님이 냄새를 맡아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집에서 발견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서요. 이거 수면제 성분 같은데요. 그것도 꽤 강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누가 이런 걸 드셨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면제라니.
은주가 정말로 저를 잠들게 하려고 약에 수면제를 넣었던 거군요. 괜찮으시죠?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은주가 왜 저에게 수면제를 먹였을까요? 단순히 잠을 잘 자라고 한 건 아닐 텐데. 집에 도착하니 은주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바람 쐬러 다녀왔어. 은주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가 서울에서 돌아왔어요. 혹시 아들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망설여졌습니다. 엄마,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이세요. 은주가 잘 챙겨줘서 그런가 봐요. 영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은주 덕분에 제가 건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은주가 정말 잘해줘.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성급하게 말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또다시 은주의 야간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엌이 아니라 거실 쪽으로 향했어요. 백구가 또 짖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더 조용히 따라가 봤습니다. 거실에서 은주가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이었습니다. 통장, 인감,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 여자가 뭘 찾고 있는 거지? 은주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서류에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백구가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멍멍멍. 은주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화장실 가려다가. 은주야,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혈압약이 떨어져서 찾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어디에 여분을 두셨는지. 또 거짓말이었어요. 혈압약은 부엌 찬장에 있는데 왜 거실 서랍을 뒤지고 있었을까요? 약은 부엌에 있어. 거기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곳이야. 아, 죄송해요. 잘못 찾았네요. 은주는 급하게 서랍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했습니다. 그녀가 제 재산 관련 서류들을 훑어보고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주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가방을 들여다봤는데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나왔어요. 채무 독촉장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천만 원의 빚이었어요. 그리고 신분증도 이상했습니다. 이름은 이은주가 맞는데 사진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설마 이 신분증이 가짜인가? 더 자세히 보니 신분증 모서리가 약간 들떠 있었어요. 마치 사진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였어요. 화면이 켜진 상태로 놓여 있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자 재산 현황. 부동산 시골집 민논밭 약 5억. 예금 대략 2억 추정. 보험 사망보험금 1억. 은주가 제 재산을 다 조사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메모가 가장 소름 돋았습니다. 수면제 용량 조금씩 늘려야 함. 자연사처럼 보이게.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은주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수면제를 조금씩 늘려서 제가 잠든 사이에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급히 가방을 정리하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백구가 제 옆으로 와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줬어요. 이 녀석이 계속 경고해준 이유를 이제야 알겠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영호에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아들은 은주를 완전히 믿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살인자라고 말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영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영호야, 은주 씨 이전 직장 동료나 친구는 만나본 적 있니? 왜요, 엄마, 그냥. 은주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어서. 글쎄요, 은주가 친구가 별로 없다고 해서. 성격이 내성적이래요. 영호는 은주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6개월 사귀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사실 은주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들지 않고 은주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언제 또 위험한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요. 백구도 제 옆에서 함께 경계했습니다. 새벽 2시쯤 예상했던 대로 은주가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제 방으로 조용히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보였어요. 백구가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저는 잠든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은주가 정말로 뭔 짓을 하려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은주가 제 침대 옆까지 다가왔어요. 그리고 베개 밑에 손을 넣더니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명확한 증거도 있고 은주의 위험한 의도도 확인했으니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가 또 서울로 출장을 떠났어요. 이번 기회에 은주의 정체를 더 정확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은주야,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시장이라도 갔다 올까? 함께 나가자. 어머님이 가시면 저는 집에서 쉴게요. 좀 피곤해서요. 다행히 은주가 집에 남기로 했어요. 저는 혼자 나가는 척하고 잠시 숨어서 은주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나간 지 30분쯤 뒤 은주가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며칠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 응, 수면제는 계속 먹이고 있어. 조금씩 양을 늘리고 있고. 재산 규모는 생각보다 크더라. 집값만 해도 5억은 넘을 것 같아. 은주가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가서 은주의 짐을 더 자세히 뒤져봤어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은주, 박은주, 최은주. 모두 다른 이름이었지만 사진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분증마다 다른 남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결혼 사기꾼이구나. 더 놀라운 건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60대 호라비 의문사, 재혼 3개월 만에 급사한 농부 같은 기사들이 여러 개 모여 있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재혼한 지 얼마 안 된 남성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부인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후 행방불명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설마 이 모든 사건이 은주와 관련된 건가?
더 뒤져보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도 나왔어요. 진짜 환자 이름으로 처방받은 게 아니라 가짜 신분증으로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모든 걸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벌써 돌아오셨어요? 응, 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 나중에 가려고. 은주는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소재지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경찰관님, 제가 좀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데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젊은 경찰관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주가 약에 수면제를 넣은 것, 제 재산을 조사한 것, 그리고 가짜 신분증들까지. 할머님,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진을 찍어뒀어요. 다행히 은주의 메모와 가짜 신분증들을 휴대폰으로 찍어뒀었어요. 경찰관이 사진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일단 이 신분증들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든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획을 세웠어요. 은주의 통화를 녹음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호가 서울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일이 좀 길어져서 이번 주 내내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은주가 잘 모셔드리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괜찮다. 은주가 잘해줘. 다행이에요. 그럼 주말에 내려갈게요. 영호가 없는 일주일 동안 저는 은주의 본격적인 계획이 실행될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실한 증거를 잡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은주의 통화를 엿들었어요. 새벽 1시쯤 예상했던 대로 은주가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영호가 일주일 동안 서울에 있대. 이번 주가 기회야. 수면제 용량을 늘릴 거야. 이번 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재산 정리는 이미 다 알아봤어. 빠르게 처리하고 도망가자.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백구가 제 옆에서 불안하게 맴돌았어요. 이 녀석도 이번 주가 고비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은주가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현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영호가 서울에 간 다음 날부터 은주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제가 더 많은 수면제를 먹도록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약을 조금 더 드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다, 은주야.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해.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해요. 제가 약을 좀 더 준비해 드릴게요. 은주는 이제 아예 수면제 양을 대놓고 늘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먹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은주가 확신을 갖고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거였습니다. 어지러워. 저녁에 약을 먹은 척하고 난 후 일부러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좀 어지럽네. 약이 너무 센가 봐. 그럼 일건 계속직 주무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은주의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침실로 들어가서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백구는 제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제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깊게 잠든 척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은주가 안심했는지 문을 다시 닫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10분 후 은주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오빠, 완벽해. 할머니가 완전히 기절했어. 내일 새벽에 끝낼 거야. 자연사로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는 다 됐어. 서류도 미리 만들어뒀고 영호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제 방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문을 열고 직접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더니 제가 반응하지 않자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백구가 조용히 으르렁거렸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 걔가 으르렁거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은주가 제 베개 밑을 뒤지더니 뭔가 작은 병을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더 강한 약물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구나. 하지만 저는 계속 잠든 척 유지했어요. 은주가 확실한 행동에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은주가 물컵에 뭔가를 타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를 깨우려고 어깨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천천히 눈을 뜨는 척했어요. 응, 은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 물 가져왔어요. 드세요. 은주가 건네주는 물컵을 받았어요. 분명히 뭔가 탄 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마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지금 물 안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약 드시고 나서 수분 보충을 하셔야 해요. 건강에 좋아요. 은주가 계속 강요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마실게. 물컵을 입에 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마시지 않고 흘려보냈어요. 다행히 어둠 속이라 은주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고마워. 은주가 빈 컵을 가져가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럼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은주가 나간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며칠 전에 상담받았던 김정자입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고 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백구를 안았어요. 백구야, 고생 많았어. 이제 곧 끝날 거야.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녀석도 드디어 위험이 끝나간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조용히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뒷문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님, 녹음 파일이랑 사진들 모두 확인했어요. 충분한 증거네요. 은주는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은주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은주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가짜 신분증들, 독이 든 물컵, 그리고 녹음된 통화 내용까지. 은주가 끌려가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할머슨, 뭘 그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백구가 제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은주가 체포됐다고요? 이제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였어요. 찍, 주무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은주의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먼저 들어가서 쉴게. 침실로 들어가서 잠든 척 누워 있었어요. 백구는 제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밤 11시쯤 복도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가 제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깊게 잠든 척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은주가 안심했는지 문을 다시 닫고 어딘가로 향했어요. 10분 후 은주가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오빠, 완벽해. 할머니가 완전히 기절했어. 내일 새벽에 끝낼 거야. 자연사로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는 다 됐어. 서류도 미리 만들어뒀고 영호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 휴대폰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제 방으로 왔어요. 이번에는 문을 열고 직접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더니 제가 반응하지 않자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백구가 조용히 으르렁거렸지만 은주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마 걔가 으르렁거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은주가 제 베개 밑을 뒤지더니 뭔가 작은 병을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아마도 더 강한 약물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지는구나. 하지만 저는 계속 잠든 척 유지했어요. 은주가 확실한 행동에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은주가 물컵에 뭔가를 타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를 깨우려고 어깨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저는 천천히 눈을 뜨는 척했어요. 응, 은주야? 무슨 일이야? 어머님,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 물 가져왔어요. 드세요. 은주가 건네주는 물컵을 받았어요. 분명히 뭔가 탄 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마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지금 물 안 마셔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 약 드시고 나서 수분 보충을 하셔야 해요. 건강에 좋아요. 은주가 계속 강요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마실게. 물컵을 입에 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마시지 않고 흘려보냈어요. 다행히 어둠 속이라 은주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 드셨어요? 응, 고마워. 은주가 빈 컵을 가져가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그럼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은주가 나간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며칠 전에 상담받았던 김정자입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고 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백구를 안았어요. 백구야, 고생 많았어. 이제 곧 끝날 거야. 백구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이 녀석도 드디어 위험이 끝나간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조용히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들이 뒷문으로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님, 녹음 파일이랑 사진들 모두 확인했어요. 충분한 증거네요. 은주는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은주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은주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가짜 신분증들, 독이 든 물컵, 그리고 녹음된 통화 내용까지. 은주가 끌려가면서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할머슨, 뭘 그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백구가 제 옆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은주가 체포됐다고요? 이제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였어요. 영호는 다음날 새벽 첫 차로 내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해져서 완전히 충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은주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실에 앉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백구가 은주를 경계했던 것부터 약에 수면제를 넣은 것, 가짜 신분증들, 그리고 마지막 살인 시도까지. 믿을 수 없어요. 은주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영호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영호야, 엄마가 말하지 않은 이유는 증거가 없으면 너도 믿지 않을 것 같아서였어.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해서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다행히 백구가 있어서 무사했잖아. 백구를 보니 이 녀석이 꼬리를 흔들며 영호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영호도 백구를 쓰다듬으며 고마워했어요. 백구야, 정말 고마워. 엄마를 지켜줘서.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주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님 용의자의 실명은 박미영이고요. 이미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을 여러 번 저질렀어요. 역시 그랬군요. 지난 5년간 3명의 남성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고 각각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어요. 할머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연쇄살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일이었어요. 백구가 없었다면 저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됐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재판은 6개월 후에 열렸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동안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은주. 아니, 박미영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할머님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도 제 용기를 칭찬해 주셨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백구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제야 정말로 모든 위험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겠다. 영호는 이번 일 이후로 더 자주 집에 내려와서 안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성급하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하겠어요.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라. 몇 달 후, 마을에서 작은 표창식이 열렸어요. 연쇄살인을 막은 공로로 저와 백구가 표창을 받게 된 거였어요. 김정자 할머님과 백구의 용기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면장님이 직접 표창장을 전달해 주셨어요. 백구도 특별히 공로견으로 인정받아서 좋은 사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백구야, 너도 이제 유명해졌네. 그날 밤 백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서 별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위험을 느꼈는데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정말 고마워. 백구가 제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있었어요. 이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영호도 이제는 백구를 정말 가족처럼 여기게 됐어요. 매번 내려올 때마다 백구 간식을 챙겨오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백구가 정말 대단한 개예요. 사람보다 더 영리한 것 같아요. 그러게 1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백구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새삼 느꼈어.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나면서 저희의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백구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영호가 주말마다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는 소소한 행복들이요.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지만 동시에 백구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커졌어요. 단순히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고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백구야, 앞으로도 우리 함께 오래오래 살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이 녀석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겨울이 되어 첫눈이 내리던 날, 백구와 함께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영호도 내려와서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백구가 있어서 엄마를 지킬 수 있어서.
그러게. 사람들은 개가 단순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는 걸 배웠어. 그날 밤 백구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건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소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꼈어요. 백구가 보여준 그 변함없는 충성심과 사랑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도 백구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어요. 이 녀석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백구와 함께 또 다른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백구 같은 진실한 존재들이 있었어.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앞으로도 백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 소중한 인연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싶어요.